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형성평가만 풀도록 할게요. 시간을 봐보니까 형성평가만 풀어도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형성평가까지만 풀고 다음에 뭐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든 아니면 실제 등교 수업을 하든 그때 3단원, 중단원, 3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때는 저번 주에는 형성평가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형성평가도 어렵고 개념 자체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천천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서 여러분 이해 안 가면 일시정지 누르고 교과서랑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등교해가지고 물어보거나. 10번부터 볼게요.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몇 그램씩 반응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해석하기 편한 부분, 가장 파악하기 편한 부분은 마그네슘 3g일 때, 산소 2g일 때, 요때가 가장 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주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마그네슘 3g, 산소 2g이 반응하여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5g이 되겠죠. 왜냐?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다 같으니까 왼쪽 반응물의 총 질량이 오른쪽 산화 마그네슘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겠죠. 자, 그러면 이때 질량 B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g 대 2g 대 5g이니까 마그네슘 3, 산소 2, 산화 마그네슘 5의 질량 B로 쓸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15g의 마그네슘이 모두 연소할 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구했네.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 15g일 때 산소는 몇 g이 필요하지? 3대 2니까 10g이 되겠죠? 그럼 산화 마그네슘은 얼만큼 만들어질까요? 3대 5니까 25g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5 더하기 10해서 25g이라고 해도 돼요. 답 4번. 11번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 일정 성분비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볼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화합물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화합물. 화합물은 뭐예요? 화합물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2개 이상의 물질을 말해요. 그러면 물 H2O, 수소 원소, 산소 원소 함께 있으니까 화합물 맞고, 질소 N2, 질소 원소 하나만 있으니까 화합물 아니죠. 얘는 호단소 물질이죠. 이산화탄소 CO2, 탄소, 산소 다 있으니까 화합물. 아이오딘과 칼륨, Ki, 칼륨 원소도 있고 요오드 원소도 있어서 화합물. 설탕물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는데 혼합물에 속해요. 혼합물. 물질에는 혼합물과 순물질이 있고 여기가 혼합물이면 오른쪽이 순물질. 이 순물질 안에서 호단소물질, 화합물 이렇게 나눕니다. 화합물이 그 범주가 아예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 설탕물은 우리가 물 100g에 설탕 10g을 타도 설탕물, 20g을 타도 설탕물, 몇 g을 타든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죠. 일정한 성분비, 일정한 질량비가 아니죠. 기억, 리을, 미은 4번이 답입니다. 12에서 13번 볼게요.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X를 만들었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나사는 볼트고 앞나사는 너트예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알아서 풀었겠죠? 자, 볼게요. 볼트 수 6개, 너트 4개를 넣었더니 화합물은 2개가 만들어졌고 볼트 4개가 남았대. 그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볼트는 6개가 아니라 2개인 거지. 4개는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표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볼트, 너트, 반응에 참여한 볼트, 너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공간을 만들어 쓰세요. 그래야 해석하기 편합니다. 자, 다시 볼트 2개와 너트 4개를 반응하여 화합물이 2개가 만들어졌대. 됐어요? 그러면 볼트 1개, 너트 2개면 화합물은 몇 개 만들어져? 1개가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쓸 수 있고, 두 번째, 볼트 6개, 너트 8개를 넣었더니 화물은 4개가 만들어지고 볼트가 2개가 남았대요. 그럼 볼트는 몇 개가 반응한 거? 4개가 반응한 거. 실제 반응에 참여한 볼트, 너트는 4, 8. 볼트 6개, 너트 16개면 화물은 6개가 만들어지고요. 너트는 4개가 남았대. 그러면 실제로 16개 중에 너트 4개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12개만 반응했구나. 그래서 실제 반응에 참여한 볼트, 너트는 6, 12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구나. 반응에 실제 참여하는 볼트의 개수와 너트의 개수비는 1대 2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12번 볼게요. 화합물 X는 그럼 뭐야? 볼트 1개, 너트 2개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5번도 1대 2니까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볼트 2개를 넣었는데 화합물이 2개가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볼트 2개, 너트 4개를 넣었더니 화합물이 2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요 아이가 2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화합물이 1개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헷갈리면은 삭제하고 이해 가면은 받아들이세요. 13번 볼게요. 볼트 1개의 질량은 3g, 너트 하나는 2g이래. 그럼 화합물 X를 이루는 볼트, 너트의 질량비 한번 구해볼게요. 볼트는 화합물 하나를 만들 때 볼트는 하나가 들어가요. 하나. 근데 1개의 질량은 3g이래. 그럼 화합물 X 안에 볼트는 총 몇 g 들어있어? 1개 들어있는데 하나에 3g이니까 3g이 들어있겠지. 너트는 하나에 2g인데 이 화합물 X 안에는 2개 들어있어. 그럼 화합물 X 안에 들어있는 너트의 총 질량은 2 곱하기 2에서 4라고 쓰면 되겠지. 3대 4입니다. 14번. 얘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다시 천천히 풀어볼게요. 모르면 일시정지. 물질 A와 물질 B가 반응해 물질 C를 만들었대. 이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걸 먼저 해석하냐면 가장 정보가 많은 실험 2를 먼저 해석하면 좋겠죠. A라는 물질 0.6, B라는 물질 3.2g을 반응시켰을 때 A는 0.2g이 남았대. 그럼 실제로 A 몇 g이 반응에 참여한 거? 0.6g 중 0.2g이 남았으니까 0.4g이 반응에 참여한 거. 됐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반응에 참여한 A, B의 질량. 그래서 이 질량비를 뭐라고 쓰게? 1대 8, 0.4 대 3.2는 1대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험 1을 보도록 할게요. A가 0.2만큼 들어갔을 때 B는 1대 8의 질량비로 있어야 되니까 B는 반응을 얼만큼 했을까? 1대 8로 반응하니까 0.2 곱하기 8만큼 반응을 했겠지. 그럼 반응한 B는 0.2 곱하기 8에서 1.6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 안 한 B도 있겠지. 여기 반응 안 한 B 0.2g. 총
1.8g을 우리가 넣어줬던 거예요. 다시 볼까? A 0.2g, B 1.8g을 넣었더니 B가 0.2g 남았대. 그럼 총 B는 1.6g이 반응에 참여한 거고 1대 8로 반응에 참여한 겁니다. 다시 됐죠? 여기 1.6이라고 쓴 친구들은 요거 남은 것까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기억 땡. D급 볼게요. 3번 실험. 2.7, 5.6g을 넣었더니 얼만큼 남았는지. 이거 너무 숫자가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을 한번 되뇌어 봅시다. 어느 게 괜찮을까? 5.6. 이거 보니까 7, 8, 56이 생각나네. 얘는 0.7 곱하기 8입니다. 그럼 A라는 물질 0.7g만 있으면 1대 8로 B는 모두 다 반응을 시켜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A 0.7g, B 5.6g이 1대 8로 반응하고 A는 2.7g 중 0.7g을 썼으니까 2g이 남게 되겠죠. 어려워. D것은 맞습니다. 니은 실험 2에서 C는 3.6g이 생성된다. A 0.4, B 3.2g이 반응했으니까 만들어진 C는 이 둘의 합인 3.6g이 만들어지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15번은 저번에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서 풀었던 문제예요. 양초에 있는 탄소, 수소 이런 성분들과 주변에 있는 산소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하여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유리컵 안에 들어있으니까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은 유리컵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 양초랑 반응할 산소가 사라지게 되어서 불이 꺼지는 거죠. 얘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문제니까 일정 성분비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5번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를 쓰면 됩니다. 16번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찾아볼게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한번 볼게요. 메테인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 기체. 기체들끼리의 반응이니까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네요. 두 번째,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한번 보면 되지. 이산화탄소 부피 1칸, 수증기 부피 2칸. 다르죠? 2번입니다. 답. 3번, 개수의 비. 화학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우리 기체반응 법칙에서 무슨 비와 같다고? 부피비와 같다고. 그러면 개수비 물어봤으니까 우리 부피비를 찾아보면 되겠네. 산소와 수증기의 부피비 보면은 산소 2칸 대 수증기 2칸 1대 1이죠. 그럼 개수비도 1대 1이 되겠죠? 3번 맞습니다. 4번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수는 반응한 메테인 분자수의 2배이다. 개수의 비는 곧 분자수의 비다 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피비를 또 찾으면 되겠네. 수증기는 부피 2칸, 메테인은 1칸, 부피 2배. 그럼 개수비도 2배, 분자수도 2배가 되겠죠. 4번 맞습니다. 메테인 20ml, 얘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20ml가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는 20ml가 생성된다. 반응하는 메테인의 부피와 생성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같죠. 1대1이니까 20, 20. 1대1이니까 맞습니다. 답은 2번. 17번. 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 물의 기체 상태죠.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네요. 얘를 우리 다시 한번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1단계 화학반응을 이름으로 표현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썼으면 얘를 2단계 화학식으로 바꾼다. 수소는 H2, 산소는 O2, 수증기는 H2O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개수비를 맞춰준다. 그래서 바꾸면 2, 1, 2 이렇게 씁니다.
이 개수비는 기체 반응 법칙에서 개수비는 곧 부피 B가 됩니다. 수소 부피와 산소 부피의 비는 2대 1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산소가 100ml 반응하려면 수소는 몇 ml가 필요해? 200이 필요해. 왜냐고?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수소는 200ml 필요합니다. 자, 산소기체 다 써버렸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소기체 몇 ml가 남을까? 400중 200을 썼으니까 수소 200ml가 남겠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얘는 쉬워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조건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낼 때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반응 전 기체의 부피 A 40ml, B 10ml 넣으면 A가 10ml 남았는데 그럼 실제로 A는 40이 아니라 30만큼 반응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부피 B는 30대 10대 생성된 C의 부피 20. 더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면 3대 1대 2의 부피 B를 쓰겠죠? 두 번째 실험 2를 볼게요. 그럼 A 30만큼 났대. B 20만큼 났대. 그럼 3대 1로 반응하니까 A 30을 반응하려면 B는 몇만큼만 넣으면 돼? 20이 아니라 10만큼만 넣으면 되지. 그럼 남는 기체는 B 10이 되겠지. 생성된 C의 부피는 3대 1대 2니까 30대 10대 20ml가 만들어지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들어줬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안 돼가지고 우리가 3단원까지 못 나갔는데 얘는 다음 주에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계약해가지고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훑어보는 게 아니라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